여러분 안녕하세요. 스포츠캐스터 박찬입니다. 올 시즌이 끝나면 토트넘은 남는 선수와 떠나야 하는 선수로 옥석 가리기가 본격적으로 진행될 겁니다. 과연 어떤 선수가 남고 떠날지 나인틴민의 셔널 씨 기자의 전망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ESPN UK에 출연한 벤 데이비스의 손흥민에 대한 이야기와 그의 활약상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벤 데이비스는 ESPN UK의 게벤 줄스 쇼에 출연했었는데요. 가브리엘 마르코티와 줄리앙 로렌스가 진행하는 팟캐스트 쇼인데 여기에 출연해서 유로 2016에 출전했을 때 얘기, 토트넘 이적 당시의 얘기와 또 해리케인과 손흥민에 대한 얘기로 나눴습니다. 벤 데이비스는 해리케인과 동갑인데요. 해리케인에 대한 질문도 있었는데 해리케인은 연습 경기에서도 3골, 4골을 넣었더라. 토트넘에 입단했을 때는 또 많이 긴장했다. 당시 주장은 마이클 도슨이었는데 며칠 동안 집에 데려다 줬다. 스완지에서 매 경기를 뛰었지만 토트넘에서의 첫 시즌은 그렇지 못했다. 토트넘에서 21경기를 뛰는 게 이상한 게 아닌 것 같지만 나에게는 조금 낯설었다. 처음에는 많은 경기를 뛰지 못했지만 점점 토트넘이 고향 같았다. 이적했을 때 놀라운 선수는 크리스티안 에릭센 선수였다고 밝혔는데요. 에릭센 선수는 육체적으로는 압도적이지 않았지만 많은 능력을 가진 선수였다. 놀랍고 훌륭했으며 나에게는 최고의 선수였다라고 회상을 했습니다. 에릭슨 선수가 공을 소유했을 때는 마치 경기장에서 감독 같았다. 모두가 어디로 가는지 지시하고 템포를 지시했다. 주변의 11명을 모두 통제할 수 있는 선수였다라고 하며 에릭센 선수에게 극찬을 보냈습니다. 본인에게는 최고의 선수였다고 회상을 했습니다. 웨일즈 대표의 벤 데이비스는 토트넘의 손흥민 선수가 경기장 안팎에서 자신의 가장 친한 친구이자 심지어 아들의 대부라고 밝혔는데요. 심지어 시즌이 끝나고 토트넘 선수들의 가족이 모두 모였을 때 손흥민 선수가 아이들과 얼마나 잘 놀아주는지를 봤다. 아들의 대부로 결정한 것은 우리가 얼마나 가까운지를 보여준다라고 말했습니다. 손흥민이 축구계에서 가장 훌륭한 사람 중 하나라는 것은 누구나 알고 있지만 웨일즈 출신인 그가 한국 대표 선수를 아들의 대부로 맡겼다는 것은 손흥민 선수의 인품에 대해 또 많은 것을 말해주는 것 같습니다. 데이비스는 손흥민과 함께 250경기에 출전해서 경기당 평균 1.86점을 기록하는 동안 2골을 합작했습니다. 분명한 것은 토트넘의 등번호 7번 이 손흥민 선수가 경기장 안팎에서 팀 동료들이 믿고 의지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점인데요. 데이비스와 손은 수년 동안 토트넘에서 함께 일해왔기 때문에 두 사람의 친밀한 관계는 놀랍지 않습니다. 실제로 해리케인만이 2,200만 파운드의 몸값을 자랑하는 한국 선수, 이 손흥민 선수보다 더 많이 벤 데이비스와 함께 피치를 누볐습니다. 벤 데이비스와 손흥민, 이 두 선수는 2018-19 시즌 UEFA 챔피언스리그 결승 진출에 기억에 남는 순간을 포함해서 여러 번의 최고점을 함께 누렸고 누노 산토와 안토니오 콘테의 암울한 시절에는 많은 아픔을 겪기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손흥민과 벤 데이비스는 이제 포스테코글루의 지휘 아래 훨씬 더 긍정적인 환경에 놓여 있고 이는 두 선수의 우정을 더욱 돈독하게 만들 것이다라고 기사는 밝히고 있는데요. 2014년 스완지 시티에서 토트넘으로 이적한 벤 데이비스 선수, 웨일즈 국가대표 출신인 벤 데이비스는 10년이 지난 지금까지 토트넘에서 무려 329경기에 출전했는데 포지션이 조금 제한되어 있는 포스테코글루 감독의 팀에서는 선발 출전 기회를 많이 얻지는 못했습니다. 실제로 이 탁월한 레프트백인 데이비스는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주전 수비축을 잃은 11월과 12월에 걸쳐서 프리미어리그 9경기 연속 중앙 수비수로 선발 출전했습니다. 30살의 벤 데이비스는 지난 한 해 동안 유럽 5대 리그 포지션볼 동료 선수 슈팅 창출 액션 상위 16%, 프로그레시브 패스 상위 15%, 프로그레시브 캐리 상위 11%, 태클 상위 18%, 90분당 공중전 승리수 상위 17%에 랭크되어 있습니다. 나인틴미는 시즌이 끝나고 토트넘에 남을 선수와 떠날 선수를 예상을 했는데요. 시즌이 아직 끝나지 않았지만 포스테코글루 감독 아래 토트넘은 첫 시즌을 즐기고 있다. 우리 입장에서는 사실 욕심이 납니다만 첫 시즌을 잘 치러내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그리스계 호주인인 포스테코글루 감독의 다음 몇 번의 이적 시장에서의 스쿼드 변화를 원한다고 인정을 했는데요. 여름 이적 시장에서 살아남을 선수와 떠나야 할 선수들은 어떤 선수들인지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인틴민의 셔널 씨 기자는 토트넘과 브렌트포드를 주로 취재하는 저널리스트인데요.
포스테코글루 감독의 신입생, 이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본인이 원하는 9명의 신입생을 받았잖아요. 그중 가장 낮은 순위에 위치한 것은 유망주 애슐리 필립스였습니다. 매체는 불행하게도 이 필립스는 올 시즌 센터백들이 부상으로 이탈했음에도 단 1분도 출전하지 못했다. 그러나 18살의 그는 의심할 바 없이 토트넘의 미래를 위한 선수이자 현재 플리머스 아가일에서 임대 생활을 이어오고 있다라고 전했습니다. 필립스 다음으로 뭐 벨리스, 솔로몬, 드라구신, 티모 베르너, 브레넌 존슨이 차례로 또 이름을 올리기도 했는데 9명의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영입한 선수 가운데 활약이 좀 부진한 선수들인 거죠. 자, 먼저 토트넘 팬들에게 올 시즌 뭐 현대까지 어떻냐?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잘하고 있느냐? 팀이 어떻냐라고 묻는다면 거의 좀 좋다, 긍정적이다라고 답을 할 것입니다. 토트넘은 1년 전 안토니오 콘테 감독이 뭐 소위 유모차에서 장난감을 집어던지며 위선적인 폭언을 퍼부었던 때와 비교하면 완전히 다른 팀이 되었습니다. 사실 콘테 감독이 팀을 떠나고 스텔린이 메이슨 대행 체제로 이어질 때만 하더라도 이번 시즌 이 정도의 성과는 정말 기대하기 어려웠죠. 포스테코글루와 클럽의 새로운 비전은 이 토트넘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가 다시 이루어졌음을 의미하는데요. 아직 포스테코글루 감독의 작업은 완벽하게 마무리되지 않았습니다. 토트넘은 올해 큰 진전을 이뤘지만 여전히 선수단의 기름기를 빼고 좀 아픈 살을 도려내고 누가 남고 누가 떠날지를 결정해야 합니다. 이 19미는 어떻게 예상하고 있는지 함께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남는 선수들인데요. 글리엘모 비카리오 선수입니다. 이 클럽의 충실한 유고 요리스를 대체한 이후 비카리오에게 주어진 모든 기대를 뛰어넘는 활약을 펼쳤다라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이 목록에 있는 몇 가지 당연한 선수 중 첫 번째 선수가 바로 이제 비카리오 선수입니다. 올 시즌 가장 좋은 활약을 펼치고 있는 선수 가운데 한 명인데요. 전술적인 능력과 더불어서 뛰어난 안목을 보여주고 있는 포스테코글루 감독은 구단 팬 커뮤니티인 스포츠 웹을 통해서 신입생들 가운데 가장 뛰어난 활약을 펼치고 있는 선수로 비카리오를 꼽았습니다. 이 매체는 토트넘은 유고 요리스의 대체자로 비카리오를 선택한 놀라운 일을 해냈다. 그는 요리스 후계자의 진정한 보석이었다. 수많은 선방과 높은 그 라인 뒤에서 스위퍼 골키퍼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비카리오가 최고의 자리를 차지했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비카리오가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영입한 선수들 가운데는 최고였다라고 평가를 하고 있는데요. 또 남는 선수 가운데 한 명, 바로 이제 프레이저 포스터 골키퍼인데 토트넘은 비카리오를 대신할 더 믿을 수 있는 골키퍼가 필요하지만 포스터는 완벽한 넘버 3 골키퍼다라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네, 계속해서 페드로 포로 선수죠. 뭐 당연히 남겠죠. 믿을 수 없는 팀 샤우드가 원작을 썼지만 이번 시즌에는 그를 둘러싼 서사를 완전히 새롭게 썼다라고 평가를 했습니다. 네, 자 크리스티안 로메로 선수 역시 올 시즌 많은 성장을 통해서 팀에 잔류할 걸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라드 드라구신 선수는 1월 제노에서 이적한 이후 페이스가 좀 좋지 않았습니다만 프리미어리그의 빠른 템포에 적응하고 있다고 긍정적으로 드라구신을 평가하고 있습니다. 미키 판데벤은 뭐 더할 나위 없죠. 이번 시즌 세계 축구에서 판데벤만큼 경기장에서 매 순간 인상적인 모습을 보여준 선수는 거의 없습니다. 그가 건강을 유지할 수만 있다면 말입니다. 자, 벤 데이비스는 앞에서 살펴봤는데 다재다능함이 입증된 절제된 리더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할 필요가 없습니다. 토트넘 생활 이제 10년 차를 맞이한 벤 데이비스가 그런데 이번 여름 팀을 떠날 수 있다는 소식도 전해지고 있잖아요. 토트넘은 벤 데이비스가 기회를 원하거나 좋은 제안이 오면 이적을 막지 않을 생각이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최근 이 코치 라이센스를 취득한 데이비스가 미래를 고심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왔는데요. 중앙 수비수와 왼쪽 측면 수비를 동시에 소화할 수 있는 벤 데이비스는 후방에서 안정감을 보여주며 포스테코글루 감독에게 호평을 받았습니다. 본래 왼쪽 측면 수비수였던 그는 안토니오 콘테 감독 시절 중앙 수비수로 포지션을 변경을 했는데 이게 신의 한 수가 되면서 포스테코글루 감독 아래서도 중앙 수비수인 벤 데이비스로서 또 활약을 했습니다. 판더벤이 이제 부상으로 빠졌을 때 그 공백을 또 잘 메워줬었죠. 방출 위기를 맞기도 했었던 벤 데이비스인데 곧바로 팀의 핵심 수비수로 자리를 잡았고 포스테코글루 감독 부임 후에도 출중한 수비력을 보이면서 팀에 이바지했다라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토트넘은 데이비스의 미래를 두고 고심하고 있다고 합니다. 데이비스 토트넘은 2025년이 되면 동행을 마치는데 현재 리즈 유나이티드를 비롯해서 일부 구단이 벤 데이비스에게 관심을 보이고 있다고 합니다. 계속해서 이 중원의 올리버 스킵도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거의 쓰지를 않긴 했지만 토트넘은 특히 내년 유럽클럽 대항전 복귀를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이 선수를 굳이 내보낼 수 있는 상황은 아니라는 거죠. 자, 비수마 선수, 포스테코글루 감독 부임 초기 몇 달 동안 활약했지만 이후 기량이 떨어지긴 했는데 장기적으로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는 집중력과 성숙도를 높여야 한다는 평가를 했습니다. 사르 선수는 포스테코글루 감독의 핵심 선수로 자리매김을 했고 그가 없을 때 토트넘의 경기는 반토막이 난다. 뭐 그 정도로 사르 선수가 팀에 끼치는 영향이 크다라고 봤죠. 벤탄쿠르 선수는 벤탄쿠르가 십자인대 부상 이후 다음 시즌까지 완전한 컨디션을 회복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봤는데요. 자, 그래도 이 벤탄쿠르는 남아서 팀의 좋은 활약을 보여줄 걸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제임스 메디슨은 뭐 팀 내 유일한 선수이자 토트넘이 수년간 부족했던 선수라는 평가를 하고 있고요. 쿨루세스키는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원하는 윙어의 스피드는 좀 부족하지만 최전방과 미드필드를 넘나들면서 매우 유용한 능력을 발휘했다라고 평가를 하면서 남을 것으로 예상을 했습니다. 계속해서 공격진인데요. 자, 브레넌 존슨 바이라인까지 가서 크로스를 연결하고 마지막 라인까지 가서 전환하는 명확한 역할을 염두에 두고 영입을 했는데 지금까지 그 역할을 잘 수행하고 있다고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자, 손흥민 선수는 표현이 재밌죠. 토트넘이 이 클럽 마스코트인 팀의 상징과도 같은 클럽 마스코트인 이 처피를 팔 가능성이 더 높다. 그러니까 손흥민을 팔 바에는 마스코트인 처피를 차라리 팔아라. 2025년 계약이 만료되는 손흥민은 새로운 계약으로 묶어둬야 한다라고 손흥민의 잔류를 예상을 했습니다. 히샬리송은 아직까지 의견이 분분하지만 손흥민을 대신할 수 있는 유능한 백업 자원이 많지 않다. 토트넘은 이런 자산을 놓칠 이유가 없습니다. 나인티미는 히샬리송을 손흥민의 백업으로 좀 보고 있는 것 같은데요. 제가 혹시 오타가 아닌가 하고 여러 번 확인했는데 측면과 탑에서 손흥민의 백업으로 히샬리송보다 효과적인 대안이 없다고 보는 것 같습니다. 히샬리송이 잘하고 있지만 케인의 대체자보다는 손흥민의 백업으로 평가받는 것이 여전히 토트넘은 히샬리송에게 완벽하게 만족하지는 못하고 있다고 봐야 되겠죠. 네, 이 손흥민에 대한 얘기를 조금 더 길게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손흥민은 지난해 여름부터 사우디의 영입 대상에 오르면서 계속 화제를 모으고 있는데요. 당시 손흥민은 프리미어리그에 잔류하겠다는 의지를 직접 밝히기도 했습니다. 토트넘과 계약이 얼마 남지 않은 손흥민 선수를 잡기 위해 이번 여름 이적 시장에서 토트넘은 계약을 할 것으로 보이죠. 토트넘은 30대에 접어든 선수들에게 높은 주급과 뭐 장기 계약을 제한하는 팀이 아닙니다. 전통적으로 그래왔죠. 구단을 운영하는 레비 회장도 사실 냉철한 협상가이자 돈을 허투루 쓰는 구단주가 아닙니다. 주급 체계도 다른 프리미어리그 팀에 비하면 굉장히 좀 빡빡한 편입니다. 하지만 캡틴 손흥민만큼은 좀 예외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다니엘 레비가 좀 결단을 내릴 걸로 보입니다. 토트넘은 그를 붙잡기 위해 그동안의 협상 기조를 깰 준비가 되어 있는 것으로 좀 알려졌고요. 그만큼 토트넘 입장에서 손흥민은 특별한 선수라는 뜻입니다. 일부 매체들이 계속해서 사우디 구단들은 여러 이름을 더 노릴 것이다. 그렇게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이미 임시 목록을 좀 작성했는데 최근 해당 리스트에는 손흥민 또 레반도프스키가 포함됐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손흥민이 계속해서 거절 의사를 밝히고 있는데 내년 여름 중동 이적 가능성이 또 보도가 되고 있죠. 손흥민이 사우디 리그 알 이티하드로부터 4년 동안 매 시즌 3천만 유로 약 420억 수준의 연봉이 포함된 계약을 제안받았다. 이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손흥민은 2024년 사우디에 타겟이며 이미 작업이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손흥민은 2024년 여름 토트넘과의 계약 마지막 해에 접어들며 일부 보도에서는 한국 선수가 프리미어리그를 떠날 준비가 되었다고 주장한다면서 구체적인 연봉 수준과 계획까지 공개되기도 했습니다. 다만 손흥민도 꾸준히 EPL 잔류 의지를 드러냈기 때문에 레비 회장과 토트넘의 제안만 확실하다면 재계약 협상에는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손흥민은 지난 프리시즌 당시에도 내가 사우디에 가고 싶었다면 여기에 있지 않았을 것이다. 나는 축구하는 것을 좋아한다. 돈도 중요하지만 프리미어리그에서 뛰는 것이 꿈이다라면서 프리미어리그에 잔류할 것을 언급했습니다. 레비 회장의 의지도 그렇고 토트넘이 손흥민과 이제 올 시즌 이후 재계약을 체결해서 동행을 이어나갈 가능성도
더욱 커질 전망입니다. 네, 계속해서 어떤 선수가 남고 어떤 선수가 또 임대 갈지, 이번에는 임대 갈 선수도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애슐리 필립스 선수인데요. 이 18살에 196cm의 센터백이잖아요. 챔피언십 플리머스 아가일에서 임대 생활을 하면서 인상적인 활약을 펼치고 있는데 챔피언십에 좀 더 높은 순위, 상위권 팀으로 임대된다면 애슐리 필립스의 성장에 더 큰 도움이 되겠죠. 자, RP 도링턴 선수, 유소년 레벨에서 두려움없이 볼을 다루는 수비수인데 이제 성인 무대에서 자신의 기량을 시험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미드필더인 제이미 돈리 역시 이번 시즌 부족한 1군 출전 시간으로 실력을 입증했다라고 보고 있는데요. 이 제이미 돈리 역시 도링턴처럼 성인 경기에서 자신을 좀 시험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RP 디바인 역시 매년 토트넘 팬들은 디바인을 1군에서 보고 싶어 하고 있는데요. 프리시즌에 잠깐씩만 볼 수 있을 뿐입니다. 폴리머스 팀 동료인 필립스처럼 더 높은 수준의 임대가 필요합니다. 루카스 베르그발 선수, 이 포스테코글루 감독은 다음 행보를 결정하기 전에 프리시즌에서 이 18살의 스웨덴 선수를 보고 싶다고 선언을 했는데요. 베르그발은 당장 안드레스 이니에스타 같은 능력을 보여주지 못하는 이상 임대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알레오 벨리스는 1월 마감일에 높은 평가를 받은 벨리스를 세비야로 임대 보는 것은 아르헨티나 선수의 선호도가 좀 이미 떨어지면서 날이 갈수록 조금 이상하게 보인다. 스페인 프리메라 리가로 임대 보낸 것이 좀 잘못된 선택이 아니냐라고 보고 있는데요. 잉글랜드에서 임대 생활을 통해서 신체적 적응을 할 수 있게 좀 도와야 된다. 뭐 이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네, 이번에는 자, 팔아야 될 선수들인데요. 피에르 에밀 호이비에르. 이 최근 뭐 대표팀에서의 활약은 인상적인데 지난 여름 이 덴마크 선수인 호이비에르 선수를 거의 매각할 뻔했는데 그러지 못했죠. 그래서 입장이 바뀐다면 꽤 충격적일 것이라는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호이비에르는 이제 팔 건데 만약에 남는다면 이거는 조금 충격일 것이라는 예상을 하고 있고요. 자, 은돈벨레 선수가 토트넘 선수라는 사실 잊으신 분들이 꽤 있었을 텐데 은돈벨레 팬들은 잊지 않았겠죠. 은돈벨레 팬들은 절대 잊지 않을 겁니다. 자, 떠나야 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은돈벨레 선수가 사실 가지고 있는 기량도 좀 많습니다만 단점도 좀 많고 최근에 임대 생활이 좀 길어지고 있는데 이거 은돈벨레를 사겠다는 팀들이 잘 나타나질 않고 있습니다. 자, 로셀소는 포스테코글루 감독 체제에서 괜찮은 선수인데 몸 상태가 좋지 않아서 토트넘은 그에게 의존할 여력이 좀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브라이언 힐 선수도 이제 몇 차례 기회가 줬는데 프리미어리그의 거센 압박과 몸싸움에서 좀 버텨내기에는 좀 어려워 보입니다. 기술적으로 상당히 좋은 선수 같습니다만 토트넘에서 살아남기에는 좀 어려워 보입니다. 자, 솔로몬 선수도 이제 자유계약으로 영입을 했고 연이어 심각한 부상 전까지 별다른 활약을 보여주지 못했는데요. 상당한 수익을 기대할 수 있는 선수로 보고 있습니다. 솔로몬에 대한 사례는 좀 더 지켜봐야 되겠죠. 자, 티모 베르너 선수는 좀 따로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예, 라이프치히로부터 베르너를 1,500만 파운드에 영구 임대할 수 있으며 현재 시장에서는 저격수, 공격수지만 그 유혹을 뿌리쳐야 한다. 이거 좀 알 듯 모를 듯 애매한 말 아닙니까? 토트넘이 가까운 미래에 우승 경쟁을 펼칠 팀을 만들려는 의지가 있다면 실력이 부족하거나 앞으로도 그럴 가능성이 없는 선수들로 팀을 계속 채울 수는 없습니다. 솔로몬을 좀 참고해야 된다는 얘기인데 베르너는 토트넘이 필요로 하는 선수라는 것을 보여줬지만 그 이상의 자질을 갖추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요? 이 내용을 보면 토트넘이 베르너의 완전 이적을 시켜야 하는지 아니면 영입 유혹을 뿌리쳐야 하는 건지 좀 헷갈리는 말이잖아요. 그 이상의 능력을 가지고 있지만 지금 보여주는 모습은 기대에 못 미친다라는 것처럼 읽히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이제 남은 여정에서 시즌이 아직 좀 남아 있잖아요. 베르너에게 온전히 그 몫이 주어진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는 라이프치히에서 보여줬던 모습을 재현하기에 토트넘은 첼시보다 더 나은 환경이 아닌가 싶기도 한데요. 한번 실패했던 선수를 영입한 포스테코글루 감독 역시 베르너에게서 어떤 가능성을 보았겠죠. 올 시즌 크리스탈 팰리스전에서 손흥민의 환상적인 패스를 골로 이어가지 못하는 모습에선 실망스러웠지만 또 뭐 그 경기에서 또 좋은 모습 보여줬고 또 이후 경기에서도 그 흐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잘 적응하고 있고 인상적인 모습으로 트로피 경쟁이 일원이 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면 프리미어 리그에서 또 베르너 선수의 활약을 또 토트넘에서의 우승 도전도 계속해서 지켜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토트넘은 이적 시장이 열릴 때마다 강해질 것입니다. 이 디 애슬레틱에서는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올바른 길을 가고 있다. 그러면서 아스널의 아르테타 감독 그리고 리버풀의 클롭 감독과도 비교를 했죠.
아마 계속해서 이적 시장이 열릴 때마다 선수들의 변화를 통해서 토트넘은 점점 강해질 텐데요. 혹자는 내 시즌 안에 토트넘이 우승 트로피를 들어올릴 것이라고 좀 더 시간을 주자.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잘 가고 있으니까 조금 더 시간을 가지고 토트넘이 나아지는 모습을 지켜보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당연한 얘기죠. 토트넘이 올 시즌 유종의 미를 거두고 2024-25 시즌에는 더 강한 팀으로 돌아오기를 기대하는 팬들이 많을 텐데요. 손흥민 선수가 나이가 좀 있습니다. 우승 트로피를 들고 환하게 환호하는 모습을 저희들이 기대하고 있는데 포스테코글루 감독과 토트넘의 성장을 함께 이끌어 갔으면 좋겠는데요. 그 시기가 좀 빨리 왔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 펼쳐질 토트넘의 모든 소식, 최신 축구 관련 영상도 한준TV의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을 통해서 확인하십시오.